경비원 아저씨, 여긴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역인데요. 혹시 길 잘못 드신 거 아니세요? 한낮에 따가운 햇살 아래 경주 국립박물관 부근의 야외 유물 전시 구역. 억새풀이 가볍게 흔들리는 한편 차분했던 공기 속에 젊은 안내원 이성우 28가 다소 따가운 목소리로 외치며 달려왔다. 그의 시선은 경비 제복을 입은 차에 팔짱을 낀 채로 전시물 바로 옆을 지켜보고 있던 김영조 69에게 꽂혀 있었다. 그냥 제 자리에서 근무 중인데요. 김영조는 피곤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꾸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딘가 단단한 기색이 배어 있었다. 그는 낮은 모자를 조금 올려 쓰고 수줍게 웃는 듯한 표정으로 이성우를 바라보았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여긴 가이드들이 손님 모시고 설명할 곳이지. 경비원들이 서성일 만한 곳이 아니라고요. 이성우가 손짓으로 주변을 가리키며 조금 더 날선 태도를 보였다. 바로 뒤에서 몇 명의 젊은 안내원들이 수군대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하하, 내가 여기 있으면 방해가 되나요? 김영조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살짝 낮은 톤에 담긴 힘은 묘하게 듣는 이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 그런 건 아닌데요.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특별 강의가 있어서 외부 VIP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깔끔하게 보여야 하니까 구석 쪽에서 근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성우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지만 말끝마다 여긴 당신 자리 아니다라는 뜻이 노골적으로 묻어 있었다. 네 할아버지, 여긴 대체 왜 온 거야? 뒤에 서 있던 다른 안내원도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작지 않은 목소리였는지 김영조가 살짝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안내원은 곧 눈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그때 김영조 곁에 있던 손녀 김아라 11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다. 할아버지, 나 저 구경해도 돼요? 여기 있는 황남대총에서 발굴된 유물이라던데 교과서에서 본 것 같아요. 순간 이성우는 놀란 표정으로 김아라를 쳐다봤다. 아이가 마치 여기가 어떤 곳인지 잘 아는 듯 구체적인 말을 하는 게 의외였던 모양이다. 어, 저기 어린이는. 이성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여긴 특별 견학으로 신청한 단체만 들어갈 수 있어요. 공식 투어 시간이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오고요. 김영조는 잠시 손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야, 괜찮아. 조금만 기다려보자. 할아버지가 상황 보고 나서 너 보고 싶은 곳 천천히 보여줄게. 이성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규정상 안 된다니까요. 아이까지 데리고 일하러 오신 건 좀. 그의 말투는 어느새 공손함을 잃어가고 있었다. 주변 안내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분은 일을 하러 오신 건지 놀러 오신 건지 모르겠네. 관리팀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뽑다니 요즘엔 아무나 붙잡고 경비 세우나 봐. 예전에 경비할 때 월급이 괜찮으셨나? 나이도 많으신데. 김영조는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했다. 알아야. 햇빛이 너무 따갑지. 그늘에 잠시 가 있자꾸나. 하지만 이성우는 여전히 그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듯 굳은 표정이었다. 규정 위반이면 저희가 보안팀장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곧 VIP 행사도 시작될 텐데 문제 일으키지 않게 조심하셔야죠. 김영조는 대답 대신 미소 짓는 것으로 일관했다. 주름진 눈가에 분명한 피곤이 깃들어 있었지만 화내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다. 한편 김아라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살폈다. 그날은 경주 국립박물관이 국보급 문화재 특별 전시를 진행하는 날이었다.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는 큰 행사라 안내원들은 한껏 예민해져 있었다. 격식을 차린 젊은 가이드들의 모임 사이에 제복이 낡고 반질반질해 보이는 노 엘라오 경비가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은 이들 눈에 무척 이질적으로 보였던 것이다. 알겠습.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있겠습. 김영조는 짧게 고개를 숙인 뒤 아이를 데리고 몇 발짝 물러섰다. 그러나 그를 향한 주변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다. 이야기를 주시하던 다른 안내원 한 명이 작게 혀를 차며 말했다. 진짜 요즘은 아무나 뽑아 쓰는구나. 저 나이에 뭘 할 수 있다고. 그 말에 이성우도 씁쓸하게 웃었다. 원래 하시던 일도 별거 없었겠지요. 경비라는 게 그냥 문직이 아니겠습니까?
그 대화를 등 뒤에서 고스란히 들은 김영조는 잠시 멈춰섰다 하지만 어떤 항의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손녀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축대 쪽으로 걸어가 기둥 아래 그림자의 몸을 맡겼다. 그리고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할아버지, 나 때문에 혼나는 거예요. 미안해요. 아니란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규정이 그렇다니 우리도 따르자꾸나. 김영조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사람은 모두 자리에서 맡은 일을 할 뿐이니까. 할아버지 일이 이제 좀 낯설게 보이나 보지. 그러나 이미 그의 차분한 목소리 아래에는 묘한 고독감이 내려앉아 있었다. 노인네, 여기서 계속 계시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나가주세요. 예? 저는 분명히 박물관 측에서 보안 업무를 맡았다고. 행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다른 젊은 안내원들이 다시 한번 김영조에게 다가왔다. 이들 중에는 조금은 예의가 있어 보이는 청년도 있었다 하지만 그 역시 당황한 듯 말했다. 어르신, 제가 대신 말씀드릴 테니 그냥 밖에서 근무하시는 게 좋겠습. 안쪽은 전시 해설, 밖은 경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김영조는 일부러 꽉 쥐고 있던 경비 배지를 살짝 내보이려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우호적인 시선을 보내지 않았다. 팀장이 실수로 저분을 배치한 거 아닌가? 행사장 안보안 업무는 보통 젊은 직원들이 맡지 않나? 누군가 곁에서 작게 말했지만 다 들릴 정도로 뚜렷했다. 아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할아버지가 국정원에서 오래 일하셨다던데. 그건 아무도 모르나 봐. 원래 숨겨야 되는 건가? 그 목소리에 몇몇 안내원들이 흘끗 쳐다봤다. 이성우는 들은 듯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혼잣말로 투덜댔다. 국정원이라니. 무슨 만화 같은 소리야. 저 혹시 들으셨나요? 방금 애가 국정원 운운하던데요. 또 다른 안내원이 말하자 이성우는 콧방귀를 뀌며 손을 휘저었다. 설마요. 그 나이에 경비하는 분이 국정원이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냥 아이가 잘못 들었거나 할아버지가 동네에서 과장한 얘기겠죠. 한여름의 땡볕보다도 더 따갑게 들려오는 비웃음 속에서 김영조는 여전히 자리를 지켰다. 그의 표정은 어떠한 동요도 없어 보였다. 다만 손녀에게만 조용히 물 좀 마셔야겠다. 같이 갈래? 하고 말을 걸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귀빈들이 속속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안내원들은 바빠졌고 몇몇 박물관 직원이 경비원을 다시 확인하고자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던 중 유명한 학예연구사인 장선우 45씨가 행사를 위해 달려오다가 우연히 김영조와 마주쳤다. 어르신 뵙겠습. 여기서 근무하시나요? 장선우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는 박물관 내에서 꽤 인지도가 높은 학예연구사이자 문화재 분야에서도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네, 오늘부터 단기로 근무하게 됐습. 김영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렇군요. 제가 혹시 잘못 본 건가 했습. 저번 달에 뵌 것 같아서요. 장선우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려는 듯 손가락을 바쁘게 움직였다. 분명 어디서. 이분 예전에 잡지 기사에서 본 얼굴인데. 하지만 이성우를 비롯한 안내원들은 장선우가 김영조와 나누는 대화를 보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학예연구사님 바쁘신데 이상한 분이 붙잡고 계시네 하고 속삭였다. 장선우는 잠시 검색하던 휴대폰 화면을 보다가 스스로 중얼거렸다. 혹시 김모 국장님과 아시는 사이인가? 아니면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확신이 들지 않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스탭들에게 불려가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곧 다시 올게요라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내부는 여전히 분주했다. 홍보 영상 점검, 스피커 설치, 의전팀 세팅 등이 한창이었다. 그 와중에 경비팀장으로 보이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다급히 김영조에게 달려왔다. 선생님, 여기 계셨군요. 아침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어 혼선이 있었나 봅니. 일단 저쪽 전시관 앞쪽에 나가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팀장이라 불린 남성은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설명했다. 제가 보니까 행사장 내부 보안보다는 주변 순찰이 더 필요할 듯해서요. 연세도 있으시고 햇빛도 강하니 체력적으로. 김영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금방 미소를 띄었다. 알겠습.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젊은 안내원들이 좀 무례했던 것 같은데 혹시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립니. 요즘 워낙 외부에서 이상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팀장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김영조는 고개를 흔들었다. 괜찮습.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은 열심히 하는 거죠. 손녀 아라가 손을 꼭 쥔 채 할아버지를 올려다봤다. 그는 손녀에게 우리 밖에서 좀 돌까 하고 눈짓을 보냈다. 하지만 그 순간 안쪽 전시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이상하네요. 분명 여기 전시되어 있던 금동 장식품이 어제까지 있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다고요? 어떤 학예연구사의 당황한 목소리가 로비에까지 울려 퍼졌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서둘러 움직였다. 어? 도난인가? 에이, 설마 이런 날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도 빨리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어디 창고로 옮겼다는 기록도 없고. 금세 소란이 일었고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VIP들이 몰려오기 전에 문화재가 사라졌다는 건 큰 비상사태였다. 이성우를 비롯한 안내원들도 동요하기 시작했다. 누가 훔쳐간 건가? 오늘 손님 중에 이상한 사람 있었나? 아까 그 노경비. 눈이 저절로 김영조 쪽으로 돌아갔다. 괜히 의심스러운 인물을 찾으려는 듯. 하지만 곧 급히 내부 직원들이 달려오며 소리쳤다. 지금 박물관 주변에 수상한 무리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아마 프로 범죄단인 것 같습.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런 정보를 입수했지? 분위기는 점점 긴박해졌고 사람들은 우왕좌왕했다. VIP 행사는 곧 시작인데 도난 문제가 터진 것이다. 안내원들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때 김영조가 손녀에게 조용히 말했다. 알아야. 너는 이 안쪽에 있어. 그리고 절대 혼자 나가지 말고. 네, 할아버지. 아이의 얼굴엔 걱정이 가득했다. 할아버지가 뭔가를 하려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김영조는 몇 년 만에 느껴지는 특유의 긴장감을 가슴속 깊이 삼키며 아주 차분히 주변을 살폈다. 큰일 났다니까요. 지금 도난 사건이 터지기 직전이거나 이미 훔쳐간 걸 수도 있는데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니, 경찰이 와도 이미 사라진 물건이면 우린 어쩌죠? 한 곳에 모여있던 안내원들과 직원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불안에 떨렸다. 이성우도 귀빈 맞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 도난 사건까지 겹치니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낯선 중년 남성이 박물관 뒤편 문으로 슬쩍 들어와 무전을 보내는 모습이 김영조의 시야에 잡혔다. 그는 방문객 혹은 스태프가 쓰는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았다. 또 다른 한 명이 벽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있기도 했다. 김영조는 고요히 고개를 돌렸다. 아라를 안전한 곳에 놔두어야겠군. 그는 근무용 무정이를 꺼내들고 조용히 팀장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팀장님, 혹시 후문 쪽에 확인 부탁드립니? 뭔가 수상한 인원이 보임니? 하지만 이미 내부가 혼란스러워 팀장이 이를 곧바로 듣고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사람들은 도난 사건으로 정신이 없는 데다 행사 준비도 막바지라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김영조는 근무 규정을 어길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녀의 안전이 우선이라 판단했다. 이성우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이성우 씨, 부탁이 하나 있습네? 뭐죠? 이 아이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후문 쪽에 이상한 사람들이 보여서 잠깐 확인 좀 하고 오겠습. 제가 왜요? 이성우는 당황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가 아라의 불안한 표정을 보곤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를 여기 로비 의자에 앉혀두세. 제가 구역 관리하면서 챙길게요. 아라는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조심해요. 곧 돌아올게. 그렇게 김영조는 밖으로 나섰다. 거친 햇살을 맞으며 후문 방향으로 천천히 걸었다. 언뜻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가 걷는 방식이나 눈동자의 움직임에서는 전직 정보요원 특유의 날카로운 기색이 엿보였다. 조금 전 김영조가 봤던 중년 남성은 후문 근처에서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 중인 듯했다. 희끔희끔 주변을 살피며 떨어진 곳에 있는 검은색 벤 차량까지 시선을 주고받았다. 안쪽에서 물건을 훔쳤다면 빠져나가는 경로를 미리 만들어 두었겠지. 박물관 건물 구조상 후문 쪽이 사각지대가 많다. 김영조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직에 몸담았을 때의 감각을 되살렸다. 상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건물 뒤편으로 살짝 돌아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무거운 가방을 안고 서성거리고 있었다. 잔뜩 긴장한 듯 가방을 움켜쥔 손엔 장갑이 끼워져 있었다. 그가 무심코 가방 지퍼를 열어 안쪽을 확인하는 순간 김영조의 시야에 금속 광택이 번뜩 스쳤다. 설마 저게 분실된 유물? 김영조는 그대로 뒤로 물러나 주변 상황을 확인했다. 저 인물은 무전으로 다른 팀원과 연락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도주 차량도 준비된 상태일 것이다. 경찰을 부르는 것만으론 시간이 모자라. 금방 유물을 가지고 달아날 것 같군. 그의 입술이 희미하게 굳어졌다. 예전 작전 수행 때를 떠올리며 가볍게 몸을 푸는 동작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잠시 후 건물 뒤쪽 쓰레기 분리수거장 근처 검은색 벤 차량이 슬쩍 문을 열었다. 한 남성이 바삐 걸어와 그 차 안으로 가방을 밀어 넣으려 했다. 바로 그 순간 김영조가 조용히 다가왔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 중을 갈랐다. 뭐야? 어디서 갑자기 늙은이가? 남성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경비복을 입은 노인님을 확인하자 비웃음을 지었다. 비켜. 다치기 싫으면. 김영조는 차분히 두 손을 올렸다. 얌전히 물건 내려놓고 경찰을 기다리시지요. 웃기고 있네. 가자. 운전석에 있던 동료가 재촉했고 남성은 그대로 가방을 힘껏 던지듯 차량 안으로 밀어넣으려고 했다. 동시에 김영조의 왼손이 남성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다. 뭐야 이 늙은이가. 남성이 역정을 내며 주먹을 휘둘렀지만 김영조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옆으로 비켜내곤 그대로 팔을 꺾어버렸다. 삐끗하는 소리와 함께 남성의 신음이 울렸다. 어이, 이 늙은이가 장난 아니네. 운전석에서 또 다른 인물이 내려오더니 경비봉처럼 보이는 막대기를 뽑아들었다. 그러나 김영조는 전직 요원이었던 실력을 잃지 않은 듯했다. 짧은 목소리와 함께 발을 뻗어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렸고 곧바로 운전석 남성의 팔도 제압했다. 경찰에 연락해 주시오. 누가 있습니까? 김영조는 크게 외쳤다. 가까이에서 청소를 하던 박물관 직원 한 명이 이 광경을 보고 놀라 비명을 질렀다. 사람이 쓰러졌어요. 경비 아저씨가 범인을. 이내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일부 안내원도 달려오며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다. 저게 뭐지? 저 노경비가 어떻게 한 번에 두 사람을 제압해? 진짜 국정원 출신이라던데. 농담이 아니었나 봐. 지금 당장 경찰 불러요. 빨리. 운전석에 있던 인물은 가방을 붙잡고 도주하려 했지만 근처에 있던 보안팀장과 직원들이 이미 몰려오고 있었다. 김영조는 현장을 단단히 장악한 채 두 남성에게서 뺏은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그 안에는 사라졌다고 난리였던 금동 장식품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마침 도착한 경찰에게 범인들은 체포되었고 박물관 측은 큰 혼란 속에서도 도난문화재를 무사히 되찾았다. 한바탕 소동이 일단락되자 안내원들과 스태프들은 허탈하게 숨을 고르며 김영조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특히 이성우의 눈이 커다랗게 떨리고 있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대단하심니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그의 말끝은 떨렸다. 별거 아님니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서. 김영조는 어느새 땀을 흘리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듯 말을 아꼈다. 옆에서 지켜보던 장선우 학예연구사는 휴대폰을 들고 김영조 쪽으로 다가왔다. 혹시 정말 예전에 국가안전기획부 혹은 국정원 쪽에 계시지 않았나요? 기사 사진이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 장선우는 이미 뭔가를 찾아낸 듯 설렘 어린 목소리였다. 김영조는 잠시 침묵했고 이성우를 비롯한 안내원들의 귀가 쫑긋 섰다. 아, 옛날엔 그런 일을 했습. 오래전 이야기죠. 퇴직하고 나서는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헉, 진짜였네. 이성우는 난감한 얼굴로 뒷머리를 긁적였다. 아까 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 우린 그냥 허풍인 줄 알았는데. 이럴 수가. 장선우는 눈이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예전에 국가 주요 문화재를 해외로 빼돌리는 국제 범죄 조직을 추적해서 큰 공을 세운 분이라는 기사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잘못 기억한 건가 해서요. 김영조는 그저 멋쩍게 웃었다. 그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일했지.
혼자 한 건 아니지요. 난 그저 맡은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내 덕보단 동료들 덕이 훨씬 컸습. 사람들은 일순간 숙연해졌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늙은 경비원이 VIP 행사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내쫓으려 했던 안내원들과 직원들이 지금은 그를 존경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는 여전히 긴가민가한 눈치였다. 한 안내원이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근데 그런 대단한 분이 왜 굳이 여기서 경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게 말입니. 아무리 퇴직했다 해도 국정원 출신이면 아마 연금이라든가 편하게 사실 수도 있을 텐데. 이성우도 고개를 갸웃했다. 그건 간단합니. 제가 오래전부터 문화재에 관심이 많기도 했고 또 손녀가 경주에 살거든요. 때마침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이 근처로 오게 됐죠. 정식 직원은 아니고 3개월짜리 단기 계약 경비라 부담도 덜하고. 김영조는 담담히 설명했다. 손녀 아라가 그 곁에서 살짝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나랑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좋대요. 멋있죠? 아라는 해맑게 말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안내원 몇몇은 미소를 지었다. 장선우는 감탄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존경스럽습. 보통 사람들은 명예나 자리만 지키려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가족과 조용한 시간을 선택하셨군요. 이성우 역시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그간 자신이 했던 무례한 언행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이다. 정말 죄송합니. 오늘 아침에는 못된 말을 해서. 주변 안내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저희가 다 오해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비하신다고 무시만 하고. 김영조는 가볍게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 저도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죠. 여러분은 본업에 충실한 것뿐이니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 이성우는 얼굴이 더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제가 너무 예의 없이 굴었어요. 앞으로는 절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와서 사건 현장을 수습했다. 언론 취재도 뒤따랐고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문화재 절도단 검거라는 소식이 곧바로 퍼져나갔다. 기자들은 용감한 경비원의 활약을 취재하려 했지만 김영조는 극도로 인터뷰를 사양했다. 한바탕 소동이 가라앉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VIP 행사도 어찌어찌 늦게나마 시작될 수 있었다. 많은 스태프와 안내원들이 진땀을 흘렸지만 절도 사고가 크게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며 안도했다. 이성우는 몰려드는 VIP 손님들에게 열심히 설명하며 관람을 이끌었다. 가끔 김영조 쪽으로 눈길이 향할 때면 미안함과 존경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행사가 어느 정도 안정 국면에 접어들자 이성우는 쉬는 시간을 틈타 아라와 함께 있는 김영조에게 다가갔다. 아까 다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 그리고 어르신께 여쭤보고 싶은 게 만습 문화재 수사 같은 것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김영조는 잔잔한 웃음을 지으며 그 시절 이야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나라를 위해 잠시 일한 것뿐입니. 이젠 손녀랑 조용히 지내는 게 좋죠. 그래도 저도 한국사 전공자로서 이런 국보나 유물 보호에 관심이 많거든요. 어쩌면 선생님 같은 분의 경험담이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실례가 아니라면 차 한 잔이라도. 이성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아라가 활짝 웃으며 거들었다. 할아버지 시간 괜찮으면 가요. 아저씨가 사준대. 아, 그래. 그럼 퇴근 후에 잠깐 시간을 내볼까. 김영조는 수긍했다. 이성우는 마치 큰 숙제를 마친 듯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한편 일련의 상황을 지켜본 장선우 학예연구사는 더욱 흥미가 생긴 듯 어느 틈에 팀장에게 조용히 물었다. 혹시 선생님 김영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연구해 볼 게 있어서요. 문화재 보안 시스템 관련해서 경험을 듣고 싶기도 하고. 팀장은 빙그레 웃으며 아마 본인은 조용히 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도 필요하다면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장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오늘 큰 교훈을 얻은 것 같네요. 사람을 외모나 현재 역할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 새삼 절감합니. 해가 기울고 박물관을 비추던 노을이 진해지자 당일 행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 분위기에 접어들었다. VIP들도 돌아가고
청소와 뒷정리가 시작되었다. 소중한 문화재는 무사히 제자리를 찾았고 관련된 절도단은 경찰에 인계되어 수사 중이었다. 이제는 모두가 김영조에게 은근한 존경과 호기심을 보내고 있었다. 오전까지만 해도 저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냐 하던 말들이 어느새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런 동작이 가능하냐로 바뀌었다. 이성우는 마지막으로 남은 관람객들을 배웅한 뒤 새삼 고개를 숙였다. 아까부터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드리는 것 같네요. 사실 할아버지 뻘이신 분께 매번 예의도 없이 이렇게 대단한 과거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 김영조는 고개를 저었다. 내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은 그냥 경비로 왔을 뿐이야. 젊은 친구들처럼 지식을 뽐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도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고 다만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히 할 뿐이지. 이성우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말했다. 어르신. 혹시 제가 또 예의 없는 말을 하면 혼내주세.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조언 같은 걸 들려주시면 좋겠습. 그런 건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라네. 다만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저 매사에 조금 더 진심을 담아보게. 문화재를 안내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닌가. 굳이 남을 깎아내리지 않아도 충분히 빛나는 일이겠지. 그 말에 이성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 노력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청소와 정리가 모두 끝난 박물관 로비에선 마지막 안내원들과 스태프들이 퇴근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팀장은 김영주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 특히 큰 공을 세워주셨는데 혹시 인터뷰 요청 같은 거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 박물관에서도 홍보 차원에서 크게 도움될 것 같아서요. 김영조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 그런 건 필요 없어요. 오히려 나 때문에 시끄러워질까 걱정이네요. 내일도 그냥 평소처럼 근무하면 됩니?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 사실 저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처음에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로 선생님께 많이 배웠습. 팀장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이성우도 가까이 다가와 근데 손녀분은 이제 집에 가야 할 텐데 혹시 댁까지 태워드릴까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호의를 보였다. 괜찮네. 우리는 슬슬 걸어서 한 바퀴 돌아가려고. 아라가 요즘 학교 과제로 경주 시내 유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있거든. 내가 손녀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줄 순 없지만 같이 눈으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김영조의 목소리는 한껏 차분했다. 아라는 환하게 웃었다. 맞아요. 걸으면서 석빙고도 보고 첨성대도 볼 거예요. 그리고 황리당 일쪽도 잠깐 가고 싶고. 이성우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시군요. 혹시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아이한테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을 해드릴까요? 한국사 전공인이 나름대로 설명을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김영조는 반갑게 웃었다. 고맙네. 알아도 좋아할 거야. 그날 밤 박물관 사건이 뉴스로 간략히 보도되었다. 경주 국립박물관에서 국보급 문화재 도난 소동, 현장 경비원 활약으로 무사 회수라는 제목이었다. 김영조의 이름이나 과거 경력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나이든 경비원 한 분이 용감하게 범인 제압에 성공했다는 정도로만 언급되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해보니 스태프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성우와 안내원들은 김영조에게 안녕하십니까? 하고 밝게 인사했다. 몇몇은 어르신, 혹시 어제 몸 괜찮으세요? 다치신 건 없죠? 하고 걱정 어린 말을 건네기도 했다. 김영조는 언제나처럼 차분히 난 괜찮네. 자네들은? 하고 답했다. 아라는 방학이라 가끔 현장에 따라와 견학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학교 숙제를 위해 메모장을 들고 박물관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다. 진짜로 예전에 몰라봐서 죄송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인 줄 알았으면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는 그저 이렇게 작은 역할이나마 하는 게 좋아. 그래도 저희는 감사한 마음뿐입니. 그리고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 다른 분들을 대할 때도 선입견부터 갖지 말아야겠다고요. 이성우는 싱긋 웃었다. 이제는 안내원들이 먼저 손녀 아래게 오늘은 어디가 궁금해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하며 친절하게 다가왔다. 알아도 고마워요. 하며 살갑게 받아주었다. 박물관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느낌이었다. 점심 무렵 이성우는 살짝 머뭇거리다 김영조에게 다가왔다. 저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저랑 둘이서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럼 지금은 점심 교대 시간이라 괜찮아. 두 사람은 박물관 옆 조용한 휴게실 구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테이블에 마주 앉자 이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원래 국사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사정상 교원 자격증은 못 땄어요. 대신 이렇게 박물관에서 가이드를 하게 됐죠. 처음엔 열정이 있었는데 손님들 상대하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 점점 부정적인 태도가 생기더라고요. 김영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다. 서비스업이나 안내직은 특히나 겉모습, 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손님들도 편견이 있을 수 있지. 힘든 일일 거야. 네, 그래서 정말 지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보다 약하거나 나이 든 분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느끼려 했던 것 같아요. 어르신께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도 결국 제 열등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성우는 고개를 숙였다. 사람 마음이 그렇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누군가를 낮춰보고 그게 자기 안정감을 주기도 해. 그걸 뼈저리게 깨닫고 후회하는 과정이 성장 아니겠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속담도 있잖아. 이성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사실 어제 일은 저한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구나. 그런데 난 얼마나 편협한 시선으로 살았나. 깨달았죠. 하룻밤까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지. 나도 젊었을 때는 거칠게 굴다가 크게 배운 적이 많았어. 김영조는 여튼 웃음을 지었다 참. 할아버지께는 혹시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이런 경비 일을 계속하실 건가요? 아마도 아라가 중학교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근처에서 일하면서 애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 덕분에 아라가 문화재에 관심을 더 갖게 됐고 나야 옛날에 많이 돌아다니느라 집에 잘 못 있었거든. 이제라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어.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하는 눈치였다. 저도 언젠가 가족이 생기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김영조는 차분한 눈빛으로 말했다. 사람마다 길이 달라. 난 그냥 늦게나마 깨달은 거지. 돈이나 명예보다도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휴게실 바깥에서는 아라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대화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아라는 양팔을 흔들며 달려왔다. 시간 다 됐어요. 안내원 이모가 뭐 좀 보여주신다는데. 그날 오후 문화재 복원실 한쪽에서는 환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나이든 경비원 한 명이 결국 박물관의 숨은 영웅처럼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도난 위기가 신속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이 감사 인사를 전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이성우와 안내원들이 모여 김영조와 아라를 배웅했다. 단체로 내일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들, 이모들, 안녕히 계세요. 아라는 손을 흔들었다. 그때 이성우가 다시 한번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도 감사했고 내일은 제가 잘 모시는 안내원이 되겠습. 그리고 꼭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요. 김영조는 미소 지었다. 지나친 호의는 사양하겠지만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 나도 즐거울 것 같네. 두 사람이 주고받는 눈빛에서는 아침과는 전혀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며칠 후 박물관에서는 간단한 표창식을 열었다. 큰 홍보 없이 내부 직원만 참석하는 작고 조촐한 행사였다. 관장과 팀장이 김영조를 칭찬하면서 기념패를 전달했고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이성우도 누구보다 크게 박수치며 정말 축하드립니다. 라고 외쳤다. 별로 이런 거 받기 민망한데. 김영조는 쑥스러워하며 기념패를 받아들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네요. 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곳에 계시는 동안 문화재 보완에 좀 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 그리고 언제든 제안하실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혹시 안 보이는 취약점이 있으면 가이드 해주시면 좋겠습. 김영조는 예의를 갖춰 가벼이 목례했다. 도움될 수 있는 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행사가 끝난 뒤 안내원들과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그를 축하했다. 모두에게 정성껏 인사를 건네고 나서야 김영조와 아라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박물관 정문까지 배웅 나온 이성우는 마지막으로 머뭇거리다 작게 중얼거렸다. 사실 저도 공부해둬야 하는 게 많아서요.
문화재 절도 사건에 대한 경험담이 궁금하기도 하고 국정원에서 하신 일도 무척 흥미롭고요. 기회가 된다면 과거 이야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영조는 활짝 웃었다 글쎄 말로 풀기에 길고 복잡한데 조금씩 차를 마시며 얘기해보세. 다만 절대 영화처럼 멋있는 이야기는 아니네. 늘 긴장하고 외로운 일이었지.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습. 저한테는 그 자체가 큰 배움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라는 할아버지 손을 잡고 신나게 걸었다. 언뜻 보기엔 여느 노인의 모습이지만 김영조의 등 뒤에는 여전히 단정히 매달린 보안용 무정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날 늦은 오후 김영조와 아라는 박물관 인근 공원 벤치에 앉아 간단한 간식을 함께 먹었다. 매미 소리가 조금씩 잦아든 여름 끝자락의 하늘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다들 할아버지를 멋있다고 했어요. 나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라는 생글생글 웃으며 과자를 먹었다. 과찬이지. 다들 날 몰라봤다고 미안해하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지낼 수도 있었는데. 사람 사이에는 이런저런 오해가 생기기 마련이란다. 김영조는 흐뭇한 표정으로 손녀를 바라보았다. 그래도 할아버지 덕분에 훌륭한 문화재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할아버지를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라는 두 눈을 반짝였다. 김영조는 조용히 웃으며 가방에서 작은 물통을 꺼내 아이에게 건넸다. 고맙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만 자라주렴. 너만 있으면 할아버지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석양이 드리워진 경주의 하늘 아래 노라오 경비와 어린 손녀가 함께 있는 모습은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묻어나는 평온한 풍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이성우가 박물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 제가 근무 끝나고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 와주실 수 있으세요? 반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는 그의 모습은 며칠 전 무례했던 태도와는 전혀 달랐다. 하하, 알겠네. 그럼 아라랑 같이 가도 되겠나? 김영조가 묻자 이성우는 환히 웃었다. 물론이죠. 오히려 영광입니. 아이랑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이렇듯 지극히 단순하고 작은 만남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과 변화를 가져다주는 시작이었다. 저녁 무렵 박물관 직원 휴게실에선 안내원들이 담소를 나누었다. 이제 보니 몰라봤던 게 부끄럽네. 혹시 또 어떤 숨은 능력자가 있을지 몰라. 맞아. 요즘 취업 시장도 힘들다지만 어르신들이 과거에 해오신 일들을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되겠어. 나는 솔직히 살짝 편견이 있었어. 나이 먹고 경비하는 분들은 별 대책 없어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다들 제각각 사연이 있겠지. 김 영감님이 알려준 것처럼. 이야기는 점점 확대되어 직원들 사이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서로 격려하고 돕는 문화가 조금씩 자리 잡는 듯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둘러보며 간단히 순찰을 끝낸 김영조는 오래된 제복을 단정히 매만졌다. 그리고 보안실 옆에서 기다리는 손녀 아에게 다가갔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할아버지. 그럼 오늘 맛있는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좋아요. 나 오늘 맛있는 불고기 먹고 싶어. 두 사람의 즐거운 웃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이젠 그 누구도 이들 할아버지와 손녀를 왜 여기에 있느냐며 구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녕히 가세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뒤따랐다. 박물관을 나서는 문을 열고 노을이 깔린 경주 시내로 두 사람이 걸어 나갔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문득 김영조는 뒤를 돌아보았다. 20대, 30대의 안내원들이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다. 세상을 헤집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고 목숨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가족과 함께하는 이 일상이 가장 소중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평온을 찾아 있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작은 사건은 그 편곤을 더 의미 있게 빛내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리고 그의 예전 경력을 떠올리며 말한다.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과거의 업적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저 묵묵히 경주의 하늘 아래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범 속의 위대함이 아닐까. 혹시 이 이야기를 읽으며 누군가가 떠오르지는 않으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본 누군가를 쉽게 판단합니 하지만
우리는 모두 자신의 사연과 숨은 능력을 지닌 채 살아감니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혹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직업이 단순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무시하지 않았으면 합니. 언젠가 당신 곁에도 놀라운 이야기를 품은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혹시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한 적이 있나요? 주변에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재능을 가진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 당신이 무시했던 누군가가 사실은 엄청난 경력을 가진 분이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봐 주세. 이 이야기를 통해 모두가 자기만의 이유로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 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 아마 그것이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야 할 길일 것입니다.